안녕하세요. 혹시 계룡산이라는 산이 아주 오래된 예언서에 등장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? 이게 그냥 보통 산이 아니더라고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계룡산, 그리고 조선시대를 뒤흔들었던 예언서, 정감록, 여기에 얽힌 사람들의 어떤 열망, 또 권력투쟁, 이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정감록은 그냥 예언집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한테는 뭐랄까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였고요. 또 때로는 이 권력에 도전하는 좀 위험한 무기 그런 거기도 했죠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계룡선이라는 이 특정 공간이 어떻게 민중의 염원하고 정치적 투쟁의 중심에 딱 서게 됐는지 그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왜 하필 이 산이었을까요? 그러게요. 왜 계룡산이었을까? 자, 그럼 먼저 정감록의 가장 유명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? 이씨 왕조는 멍하고 정씨가 흥한다. 이망정흥설.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? 그리고 이 새로운 정씨 왕조의 도읍지, 그곳으로 딱 지목된 곳이 바로 계룡산. 그러니까 신왕토, 신앙토라고 불렸던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정씨성을 가진 구원자, 정씨 진인이라고 하죠. 이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. 이런 믿음이 막 퍼져나갔던 거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인데요. 당시 백성들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,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구체적인 어떤 예언, 또 계룡산이라는 상징적인 공간, 여기에 그렇게 희망을 걸었을까 싶어요. 정시즌인, 그리고 계룡산, 이건 지배층한테는 진짜 두려운 이름이었겠지만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민중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, 어쩌면 거의 유일한 희망의 징표 같은 거였을 겁니다. 와, 정말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예언은 그냥 믿음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진짜로 역사를 막 움직이기도 했잖아요. 1589년에 있었던 정열입 모반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정감록 모티프를 활용한 대표적인 반란 시도였고요.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유명하죠.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처음에는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려고 했는데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여긴 정씨 딸이야 이래가지고 포기했다는 민간설화요. 물론 뭐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게 진짜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. 그만큼 인식이 강했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리고 왕실의 반응도 되게 흥미로워요. 어떻게든 이 예언의 힘을 좀 누르려고 막 애를 썼다는 거죠. 조선 말에 흥선대왕군 같은 경우는 아예 정감록을 막 불태워버리고 계룡산 출입 자체를 금지시키기도 했고요. 심지어는 좀 역발상인가요? 아예 그냥 계룡산으로 도읍을 옮겨서 그 정씨의 기운을 눌러버리겠다. 이런 시도, 계룡의 도설이라고 하죠. 이것도 있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. 이 공간 하나를 둘러싸고 국가 권력이랑 민중의 신념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섰는지 그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? 그러네요. 왕실은 그렇게 막 누르려고 애썼는데 반대로 또 민중들에게 정감록은 그냥 단순히 뭐 왕조 교체 이런 예언 이상의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바로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생존 지침서 뭐 그런 역할도 했다는 거죠. 그 십승지나 피장처 같은 안전한 피난처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. 혁명보다는 당장 살아남는 게 더 절실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테니까요. 네,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게 그냥 단순한 피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안에 당시 사회 질서에 대한 어떤 비판, 좀 전복적인 시선 같은 게 담겨 있다는 점이죠. 예를 들면 정감록을 믿는 지각 있는 사람, 특히 가난한 사람이어야만 살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부자는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화를 입는다. 이렇게 봤고요. 이건 뭐 세상을 뒤엎는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마음이 보이는 거죠.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게 딱 적절한 시기를 잘 잡아서 피난해야 한다. 이것도 강조해요.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실천적인 유토피아, 그런 걸 지향했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혁명에 대한 열망, 그리고 생존에 대한 열망,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었던 거네요. 계룡산의 이런 상징성, 이게 조선이 망한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게 또 흥미로워요. 일제강점기나 해방부에 혼란스러울 때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계룡산 자락, 그 신도안이라는 곳으로 막 모여들면서 엄청 큰 종교촌을 형성했다면서요. 여기에는 뭐 동학 계열에서 갈라져 나온 시청교처럼 역시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던
그런 여러 신종교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. 있습니다. 일제는 당연히 민족 종교 탄압의 일환으로 여길 주목했고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도 6.0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종교촌을 강제로 해체시켜 버렸죠. 그리고 지금의 군사기지 계룡대를 건설한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. 어떻게든 다시 신도 안으로 돌아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계룡산 가까이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걸 보면 이 공간에 수백 년 동안 쌓여온 그 강력한 믿음과 기억의 힘,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, 구심력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참 끈질긴 역사예요. 정감록이라는 그 예언서 자체는 이제 뭐 빛바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그 간절한 염원, 또 치열했던 투쟁, 이런 것들이 새겨진 계룡산이라는 공간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네. 공간은 권력을 기억하고 또 민중은 그 공간을 통해서 희망을 되살리곤 하죠. 어쩌면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 무심코 지나치시는 그런 일상의 공간들 속에도 이 계룡산처럼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뜨거운 염원이나 역사의 흔적들이 겹겹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닐까요?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그런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